네, 시장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고 이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우리 시장 더 갈 수 있을까 참 궁금한데요. 일단 미국에서 5번째 추가 부양책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또 이후에 코로나 회복기금 합의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고 이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장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시장의 현재 그 특성이 약간 뭐 조금 변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지금 끌고 가는 그런 트렌드는 뭐냐면 사실 지금 제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제로, 부정적인 제로가 시장에 좀 혼재하고 있는데 시장은 어떤 제로든지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해서 긍정적인 제로, 뭐 치료라든지 백신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라든지 글로벌하게는 확진자 수는 더 추가적으로 또 증가하는 신기록을 쓰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고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한쪽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 또 반대쪽으로 한쪽 지표는 나쁘게 나오고 그래서 기대보다는 지표들이 좀 더 덜 나오는 경우에도 지금 시장은 좀 실망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또 각국 정부의 부양 정책이 또 여기서 힘을 발휘하면서 시장을 좀 지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두 점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재료나 부정적인 재료나 시장에서는 지수를 상승하는 쪽으로 이끄는 그런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변화가 나타나는 점이 뭐냐면 국내 시장, 특히 코스피에서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기존 주도주였던 언택트 그리고 성장 관련된 IT 종목들이 좀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의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 특히 그렇죠. 소외 업종, 이른바 굴뚝주, 산업재 종목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뭐 단기간에 뭐 30에서 50%까지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 어제 뭐 OCI라든지 아니면 원전 관련주, 철강, 원자재 관련주 최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그런 2분기 GDP가 상당히 잘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생산과 공급 측면에서는 글로벌하게 이제 바닥을 찍었구나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향후 이제 단기적인 실적이 아닌 하반기라든지 좀 더 멀리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그런 소외 업종에 대한 키 맞추기가 지금 순환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먼저 올라가는 업종, 그다음에 후발하는 업종이 지금 후발주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적으로도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7월 중순, 그러니까 7월 12일인가 3일인가부터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7월 중순부터 어제까지 약 6천억 원 이상, 6,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현재 코스피 시장은 지금 외국인 주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약간 좀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소액 투자자들의 희망을 꺾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라고 했던 그런 정책을 재검토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죠. 그래서 진짜 뭐 집권 초기와는 다르게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관심 또 활성화를 시키려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좀 더 시장에는 긍정적인 그런 투자 심리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보시면 1,900원대로 다시 진입을 했는데요. 이게 달러 약세에 대한 얘기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호재성 제로도 없는데 어떻게 박스권 돌파할까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밀려서 좀 올라가는 그런 요인들이 조금 생겼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일단 장기 소외 업종에 대한 매매를 제일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결국 뭐 순환매로 계속 뭐 이렇게 왔다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다 오르겠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 자세로 좀 이 시장에 임하시려면 현재 그 수급이 좀 개선 중인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들을 좀 재편성하셔가지고 신규로 편입하시든지 아니면 있던 종목에 좀 더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요즘 시장에서 그래도 호재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환율,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조금 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해주면서 앞으로도 좀 투심이 살아난 채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실적 매출 깜짝 발표를 하면서 좀 시장을 놀래키기도 했었는데 일단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고요. 또 24일엔 인텔의 실적 발표도 있고 하반기의 실적 향방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일단 뭐 SK하이닉스 실적은 사실 뭐 현재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보다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2분기 컨센서스 좀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1조 7,4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72%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한 1조 3,400억 15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간되는 증권사들의 리포트의 그런 상황을 보면 그 수치 자체가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봐서는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같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사실 뭐 지지부진하다. 오늘도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뭐 등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보다는 최근의 트렌드가 하반기 및 내년 실적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셔서 매매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셔야 하는데 일단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에 대한 정확성도 약간 좀 문제가 있고 여기에 지금 기대감도 좀 많이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실 IT 제품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당히 좀 제품이 잘 팔려서 실적 2분기까지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지만 제조사들의 재고 축적이 어느 정도 이미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가 나타나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여기에 또 그 최근까지 그 진행된 생산성 향상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가격이 좀 하락을 디램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반응이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장의 기대만큼 하반기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런 그런 소식들이 시장에 지금 사실 퍼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 역시 지금 뭐 삼성전자가 그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척했지만 그때 이후로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반도체 외에도 다른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지금 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만 본다면 투자 매력도는 지금 저하된 상태다라고 저건 보이는데 아직은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소외주에도 아직은 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차례는 좀 반등의 차례는 좀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 맞다. 근데 이것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입장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만약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단기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서프라이즈가 오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때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 정말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원하시고 정말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이 정말 좋다 이렇게 보신다면 일단은 수급이 변할 때 동참해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상으로 보면 기관 외국인 모두 순매도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강하게 매수하는 구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일단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언택트 질문 해보겠습니다. 국내 언택트 3대장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주가 등락도 좀 심상치 않은데 일단 지난 한 주 동안만 시가총액이 10조 원 넘게 사라졌거든요. 이게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단기적인 과열에 따른 조정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뭐 사실 뭐 시장의 트렌드 아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언택트 종목들이 약간 이제 대장주로서의 지위를 이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언택트 국내 종목들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도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수급적 요인들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전부 순매도로 좀 돌아서는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미국에서의 그런 성장주 IT 종목들이 좀 주춤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나면서 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든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하지 못할 것도 대응하는 뭐 그런 고려한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뭐 국내 주가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최근 시장이 사실 언택트 종목 규모도 훨씬 더 빠르게 단기간에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소외 업종들의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나마 언택트는 좀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정말 향후의 성장성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진입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눌림목에서 좀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단기적으로 업종 키 맞추기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진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소외 업종이 반등을 하고 그것이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언택트가 갈 때 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언택트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매력도는 제일 높다 보이는데 그 이유는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게임즈 같은 자회사들의 IPO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의 하방이 조금 확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언택트 너무 빨리 달려왔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길게 보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장님 오늘 눈여겨볼 만한 실적 개선주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실적이 기대보다 훨씬 높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나쁘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좋게 나왔을 경우에 주가가 오르는 건데 그래서 실적이 좋다고 해서 미리 오른 종목들은 실적 발표하면 이제 뉴스에 팔자가 나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손해보험업이 그나마 실적 대비 아직 덜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금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하고 병원 이용량이 감소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순이익이 전년 대비 뭐 한 27% 이상 그다음에 증가되고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가시성이 높고 그다음에 타 금융 업종 대비 리스크도 낮은 상태에서 주가도 아직 덜 올랐다라는 점이 매력이다. 그 중에서 다시 좀 더 보게 되면 지금 DB 손해보험이 그나마 그중에서 가장 저는 좋다고 보이는데 수급 및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으로 보더라도 2분기에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33% 정도 늘어나고요. 순이익도 역시 한 33.4%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간이 최근 한 달 동안 순매수 7만 주 했는데 어제는 외국인도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서 차트라든지 추세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눌림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편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DB 손해보험 흐름 놓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